지난번 강좌에서 타임라인 윈도우에 대한 기본 설정하는 방법하고 기본 트랙 외에 오버레이 트랙 또는 PIP 트랙에 클립을 올려놓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은 클립들은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양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클립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금은 기본 트랙에 있는 클립하고 크기가 같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밑에 있는 클립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자, 픽처인 픽처, 그림 안에 또 그림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약자인데 PIP를 이용해서 기본 트랙에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 나오고 또 추가 트랙에 올려져 있는 클립도 나오게 하는 PIP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현재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PIP 디자이너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또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위쪽에 보면은 디자이너 또 PIP 디자이너가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PIP 디자이너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PIP 디자이너는 화면을 줄일 수도 있지만 크롭 처리도 할 수가 있고 뭐 투명도도 처리할 수 있고 페이더 인아웃,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호리젠탈 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티칼 플립이라든지 해서 수평 뒤집기 또 수직 뒤집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 크기나 위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는 크기만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크기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사용자가 자유 형식을 이용해서 고정된 화면 비율이 고정된 크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얗게 보이는 게 드래그 포인트인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적에 화살표가 좌우 화살표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드래그 포인트라고 해서 화면 비율이 유지되면서 줄어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고 또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유 형식에 대한 포인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크기를 이렇게 3D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자유 형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되돌리기를 한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크기라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키프레임을 사용하고 싶을 적에 지금은 키프레임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키프레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왼쪽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 편집 시간선을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 놓는데 지금 나타나는 타임 코드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현재의 타임 코드는 클립 전체 편집에 대한 시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재 클립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는 편집되는 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클립이 위치해 있는 시간이 19초 07 프레임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이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클립 타임 코드를 선택을 해서 현재 클립이 가지고 있는 지속시간에 대한 키프레임만을 머릿속에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크기를 여기 보면 스케일하고 또 위치 2개가 있는데 어떠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크기도 변경을 하고 또 크기 위치도 변경을 하고자 할 적에 그것을 모션으로 만들고자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다른 항목은 놔두고 위치하고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빨갛게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크기도 다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키프레임 추가 제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2개의 키프레임 위치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에 대한 2개의 키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한 3초 정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위치를 오른쪽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밑으로 또는 왼쪽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딱 놓게 되면은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크기는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만들어진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크기를 내가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느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케일에 대한 키프레임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다음 키프레임을 만들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위 중간 정도로 가고 크기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역시 위치와 스케일에 대한 키프레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키프레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능은 위치, 스케일, 그 다음에 투명도, 회전, 자유 형식이 있는데, 회전은 사실 이 항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형식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얀 드래그 포인트가 아니고 파란색의 자유 형식 포인트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좌우 화살표가 그 밑에 꼬리 쪽으로 달라붙는 형태로 변경이 됐을 적에,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형식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 지금은 키프레임이 위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키프레임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처음 상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이기 때문에, 자, 처음은 그대로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사용자가 조절을 하게 되면은 역시 자유 형식에도 첫 번째 키프레임이 또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위쪽에 올라가 보면은 위치와 스케일에 대한 또 키프레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양도 점점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변하고 위치와 크기와 형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 크로마키 사용은 뒷장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자를 만약 사용하고 싶을 적에는 이 항목에서 그림자를 선택을 하고, 그림자 적용, 개체 및 테두리라는 항목이 있고, 개체만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테두리만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개체 및 테두리에 모두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거리에 대한 위치가 나오는데, 지금 위쪽으로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그림자 방향이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방향을 오른쪽 밑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리를 적절하게 사용자가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하고, 흐림 효과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흐림 효과를 주고, 지금은 불투명도 오페시티가 100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딱딱하게 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서, 이렇게 조금 내리면은 딱딱한 맛이 사라지고 좀 부드럽게 그림자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적용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림자의 색상은 여기 색상 선택이라는 항목에서 사용자가 지금은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필요 없고 하얀 색상이라든지 또는 노란 색상으로 하고 싶으면은 해당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자 적용해서 개체만 적용을 했을 적에, 그 다음에 선택하고 테두리만 적용을 했을 적에 각각 조금씩 그 사용되는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그림자를 적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그림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테두리를 선택하고, 지금은 그림자도 하얗고 테두리도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테두리 색상을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편하게 빨간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위쪽에서 조절을 하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흐림은 일반적인 페이더 값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도 앞에서 그림자가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자, 이제 닫고 반사라는 항목인데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고 반사를,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은 똑같은 형태가 반사되게 나타나는데 거리를 얼마나 멀리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진하게 할 것인지 좀 덜 진하게 할 것인지를 역시 선택을 하는데,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적에 움직이지 않거나 또 자막이나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적에 사용되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만 참고하고 지금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뒤집기라는 기능도 역시 수직 뒤집기가 있고 체크를 하면은 수직 뒤집기, 수평 뒤집기가 있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180도 이렇게 돌아서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능은 똑같은 클립을 두 개를 놓고 사용하고자 할 적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반사도 자, 확장 버튼을 접고 3D 설정은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더는 투명도를 이용해서 서서히 영상이 나타나고 또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고 또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데, 만약에 페이더인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키프레임 쪽에 보면은 여기에 투명도가 지금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페이더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이더 아웃을 체크를 하면은 끝나는 부분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투명도 설정이 이루어져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서서히 나타나서 움직이다가 또 서서히 천천히 이동을 해서 사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모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션은 사용자가 공유를 이용해서 공유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pyk-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디렉터 존에 이 내용을 사용자가 올려서 템플릿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할 거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사용자가 별도의 모션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자, 클릭을 하고 좀 기다리게 되면은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역시 동일하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모션이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자, 그림자라든지 테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사 뒤집기 여러 가지 페이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션은 따로 옆에 이제 속성 옆에 모션을 클릭을 하고 자, 경로를 보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션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모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변경사항 이 내용을 지금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예 하고 나서 좀 기다리면은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모션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모션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모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사용자가 이 모션에 따라서 해당 위치로 가게 되면은 자, 현재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위치를 선택하고 자, 다음 키프레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모션에 대한 위치가 나타나는데, 다시 또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또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이때 사용자가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나 위치를 이렇게 또 다르게 변경을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PIP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취소를 클릭을 합니다. 아니오를 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PIP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또 PIP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고 디자이너에서 이번에는 PIP 디자이너가 아니고 마스크 디자이너를 선택을 합니다. 마스크 디자이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전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마스크를 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로 보여지는 부분만 클립이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으로 처리돼서 배경에 있는 클립이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마스크는 경계 영역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페이더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자, 마스크 속성의 슬라이드 바를 내리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더 반경이라는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경계 영역이 페이더 처리가 돼서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역시 이 상태에서 마스크에서도 그대로 앞전에서 사용했던 모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용한 상태로 다시, 자, 만약에 위치와 스케일을 두 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처음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위치와 스케일 두 개의 항목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크기를 변경을 하고, 마스크의 크기를 변경하고, 또 역시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위치와 크기에 대한 두 개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부드럽게 마스크가 모션이 적용돼서 키프레임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반전은 현재는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부분에 현재 마스크를 적용한 클립이 나타나는데, 반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 원래의 영상 뒤쪽으로 원래 지금 클립이, 마스크가 적용된 클립이 중앙 부분이 현재 마스크 형태로 투명으로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기본 트랙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아래쪽에 보면 개체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자, 마스크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자, 점점 멀리 사라지게 설정할 수도 있고, 자, 점점 멀리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마스크 스케일도 사용자가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또 높이도 이렇게 높이거나 낮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마스크의 비율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형태대로, 아까는 마스크 비율 유지를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해서 느리면은 화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화면 비율을 무시하고 마스크의 가로와 세로의 폭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스크 불투명도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투명으로 처리된 부분들도 색상이 점점 투명이 아닌 일반 불투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질 적에 이 항목은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회전이라든지 이 회전도 역시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처음으로 이용해서 키프레임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회전 쪽에 이렇게 회전에 대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동을 해서 회전을 좀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주는 방식은 위쪽에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파란색의 회전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의 형태가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자동으로 마스크에 대한 회전, 그 다음에 위치 두 개의 키프레임에 대한 설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도 역시 크기를, 위치나 크기를 좀 변경을 하고 위쪽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마스크도 사용자가 지정하는 형태대로, 일종의 애니메이션 형태대로 움직이는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스크도 옆에 모션을 사용하면은 앞에서 일반 클립에 적용했던 경로를 그대로 선택해서 지정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마스크의 적용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자, 뒤쪽에 클립을 뒤로 미루고 다시, 자,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자, 화면을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하고 슬라이드 바를 이동을 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클립과 동영상인데 지금은 이 클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영상을 클릭해도 되고
또 키보드에서 페이지 다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변경이 되고 페이지 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단축키도 꼭 마우스로 가서 선택하지 말고 단축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활용해서 클립과 동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 버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되어서 부드럽게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효과룸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사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